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네, 최저임금법에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 유급휴일수당이 어떻게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약정 유급휴일이 무엇이냐, 주휴수당이 무엇이냐 굉장히 복잡하죠. 먼저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유급주휴일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만근했을 때 하루 유급휴일로 주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죠. 약정 유급휴일이 무엇이냐면요, 기업들마다 유급주휴일 외에 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가 아니라 유급휴무,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휴무로 해놓은 데가 꽤 있어요. 토요일에 4시간을 유급휴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토요일을 8시간 유급휴무를 한다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급여를 주는 휴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바로 약정 유급휴일이라고 해요. 유급휴일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느냐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분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엑스 잠깐! 네, 최저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가를 알아보면은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죠. 총 임금분, 한 달 총 임금분을 특정 시간으로 나눈 건데요. 특정 시간에 대해 대법원과 노동부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174시간, 209시간, 노동부가 입법 예고안을 변경하기 전 243시간까지 한번 이 시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40시간에 얼마를 곱하면 174시간이 나오는 건데요. 한 달이 총 몇 주인가에 대해서 역상으로는 딱 4주에 맞는 2월달도 있고 31일 이어서 4주가 조금 넘는 것도 있는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4.345로 일괄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4.345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년 365일에 12달인 12일을 나누고 7일을 또 나눈 거예요. 그래서 4.345가 나오죠. 여기서 40시간에 4.345를 곱하면 174시간이에요.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게 174시간만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주휴일이 들어가요. 고용노동부 현재 입장은 48에 4.345를 곱하면 209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208점 몇이 나오는데 왜 209라고 하나요? 208.556이네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하랍니다. 네, 오늘 제2법 예고안에서 취소가 된 거는 약정휴일에 관한 건데요. 8월달에 했던 입법 예고안에서는 약정휴일까지 포함해서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했었는데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노사간에 정한 기업들이 있어요. 총 56시간이 일주일에 유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4.345를 곱하면 243시간이 돼요. 월간 총 급여액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243을 넣으면은 최저임금 미달인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왜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냐라고 하면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를 174로 계산했어요. 즉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뺀 거죠.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 대상으로 분모를 114로 하는 게 맞다라고 내린 판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유급 휴일 중에서 휴일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근무를 안 했는데 왜 시간을 포함하느냐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총 급여액은 같다는 거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실제 사업 현장이나 관행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유급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월 근로시간을 209로 계산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노무사들은 월 근로시간이 209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와 기사들 때문에 많이 혼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로 많은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 때문에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임금액이 높아지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최저임금하고 상관은 있긴 하지만 기존에 고시되었던 시급과 월급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시급 기준으로 월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사장님들 부담이 늘어나거나 부담이 줄어들거나 그런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더 생기게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법정 휴일은 유급 주휴라고 근로자 날밖에 없잖아요. 주휴 수당만 법정 수당이에요. 그 법정 수당에 대해서는 시급을 계산할 때 분자와 분모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것만 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약정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처벌도 당연히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의 일부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던 건 분모 파트고 분자 파트는 개정안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일부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산입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제한 금액 이상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긴급 속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